엄마가 돌아가신 날 세상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입관식이 끝난 뒤 하얀 국화가 가득한 빈소에서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친척들, 오랜만에 만난 삼촌들, 그리고 사촌 동생들까지. 하루 종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으며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화를 내시는 일도 드물었죠. 그런 엄마가 이렇게 조용히 가버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조문록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명단을 훑던 제 눈에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김윤호. 성도,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제가 묻자 장례를 돕던 조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조문하고 나가신 분인데 이모 영정 사진을 오래 보고 계셨어요. 가까이 앉지도 않고 조용히 다녀가셨어요. 이상했습니다. 가족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친척이라 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 생판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그 낯선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김윤호 누구지? 왜 엄마 장례식장에 왔을까? 다음 날 아침 발인을 마치고 납골당에 들어서기 직전 낯익지 않은 얼굴이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조문록에서 봤던 이름. 검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 그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따님 되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윤호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와 저 조금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제 뒤에서 이모가 다가와 그를 알아본 듯 말했습니다. 너 그 윤호니? 남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예전에 아이 하나를 가슴에 묻었었어. 우린 그냥 아무 말도 못했지. 그때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호 씨는 저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처음 얼굴을 본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비밀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 울며 묻고 싶었지만 이제 대답해줄 분은 세상에 안 계셨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이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이모는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도 알아야겠지. 그리곤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20살이 되던 해 서울 외곽에서 작은 식당에서 일하셨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 어떤 남자와 짧은 연애를 했고 그 남자는 떠났고 엄마는 아이를 홀로 낳았습니다. 그게 윤호 씨였습니다. 당신은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냉혹했고 외할머니는 그 애는 다른 집에 보내자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엄마는 가슴에 윤호 씨를 묻은 채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고 저를 낳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 내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 아이에게 벌을 받은 거라고 하셨지. 이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호는 내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셨던 사람이야. 언제요? 입원하기 전날 밤. 지하철역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고 들었어. 이모는 사진 한 장을 꺼내주었습니다. 흐릿한 실내등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엄마는 웃고 계셨고 윤호 씨는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며칠 후 윤호 씨가 조심스레 연락을 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편은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은 그는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제게 주신 겁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요. 봉투 안에는 엄마의 손글씨가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분명하고 따뜻했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그럼에도 너를 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단다. 그날 이후 윤호 씨와 저는 몇 번의 문자와 짧은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사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품고 살아온 비밀, 그 속에서 자란 이 낯선 사람을 제가 가족이라고 불러야 할까.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유품 정리를 하던 중 작은 보자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노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윤호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아직 5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작은 셔츠를 입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1979년 처음 걸음마 뗀 날. 윤호야, 엄마가 항상 보고 싶단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한 줄씩 조용히 적어 내려간 글들이 있었습니다. 윤호 생일 잊지 말자. 올해도 키가 더 컸겠지. 오늘도 너를 그리워하며 잠들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한없이 깊은 사랑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윤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그날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얼굴 기억나세요? 윤호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집에 데려다 주실 때마다 뒤돌아보며 오래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땐 몰랐어요. 그냥 어떤 아줌마가 나를 자주 보러 온다고만 생각했죠. 근데 자라면서 왠지 그분이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신은 없었지만 늘 기다렸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엄마가 묻힌 납골당에 함께 들렀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서로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냥 윤호 씨 말고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 윤호 오빠와 저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명절이나 기일 같은 날엔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짧은 문자 하나라도 꼭 주고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그 마음의 온도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생전에 즐겨 찾던 작은 찻집에 혼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엄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내 딸, 그리고 윤호야, 엄마가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그래도 이제는 너희가 서로를 알아주면 좋겠어. 엄마는 늘 너희 둘을 가슴에 함께 품고 살았단다. 그 글을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품어주는 거구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국 사랑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윤호 오빠가 작은 중고 서점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러보았습니다. 책이 가득한 조용한 공간. 구석에는 엄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사람. 그 글을 보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으며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생, 이번 명절엔 우리 함께 성묘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가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남기고 갑니다. 어떤 이는 이름을, 어떤 이는 기억을, 어떤 이는 사랑을 남깁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마음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조금씩 가족이 되어갑니다. 사연 하나, 인생 하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